안녕하세요. 포트폴리오 공유 서비스 폴 발표를 맡은 6조 박지훈 정승현입니다. 발표 순서로는 폴 기획 및 소개, 서비스 시연, 서비스 아키텍처, 기술 도입 배경, 트러블 슈팅 순으로 발표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배경은요, 포트폴리오 비교의 어려움과 국내 서비스의 부재, 변화하는 채용 기조 등의 이유로 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폴 서비스를 사용할 타겟 유저로는 같은 직군 내 사람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비교해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보완 및 개선할 유저들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디자인도 많이 고려를 했는데요. 반응형 웹 디자인과 초록색의 편안한 느낌의 배색, 직관적이고 사용성을 고려한 UI 등으로 디자인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폴 서비스가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은 나의 이력과 프로젝트 경험, 기술 스택을 한 곳에 정리하고 카테고리 필터링 검색으로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주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술 시연 영상 보고 오시죠. 시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과 로그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원가입의 경우에는 이메일을 입력하고 이메일 인증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이메일로 인증 코드가 가게 되는데 이 코드와 일치할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의 경우에는 카카오 로그인과 네이버 로그인 모두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지금 뜨는 포트폴리오가 표시되는데 이 지금 뜨는 포트폴리오는 조회수 순으로 나열된 가장 인기가 많은 포트폴리오들입니다. 그리고 전체 카테고리에서는 직무와 상관없이 모든 포트폴리오가 표시됩니다. 스크롤 시에는 무한 스크롤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직군 필터링을 시도할 경우에 직무도 이중 필터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터링을 적용한 상태에서 무한 스크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포트폴리오를 클릭할 경우에 해당 포트폴리오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누르면 링크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발자의 경우에는 GitHub 잔디가 표시되도록 했고 프로젝트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더에서 차트를 누르게 되면 폴 서비스에 등록된 총 포트폴리오 개수와 통계별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각 직군별로 차트를 클릭하면 직무별로 게시글이 몇 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 페이지에 진입하게 되면 회원 탈퇴와 회원 수정이 가능합니다. 바로 변경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 포트폴리오에 진입하게 되면 그동안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마다 이 게이지가 이동하게 되고요. 직군을 선택하신 후에 직무를 선택하고 제목을 입력하시고 이메일의 경우에는 가입한 이메일로 하실 수도 있고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번호의 경우에는 해당 나라를 선택하시면 입력할 경우 자동으로 하이픈이 적용되게 됩니다. 거주지도 셀렉트 박스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누를 경우에 생성되게 됩니다. 같은 태그를 입력할 경우에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삭제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간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인원도 작성해 주시고 포지션을 입력한 후에 설명을 작성하면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개글의 경우에는 10자 이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링크의 경우 영문만 입력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GitHub ID도 영문과 특수 문자 입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설정해 주시면 포트폴리오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잘 작성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도 가능하고요. 포트폴리오 또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다시 넣고 크롭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완료를 누르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삭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크모드로도 저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폴 서비스의 전체적인 아키텍처 설계도인데요. 전체적인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엔드 기술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와 필터를 적용할 때 동적 쿼리를 사용하기 위해 쿼리 DSL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색어 자동 완성의 데이터를 캐싱하기 위해 레디스를 채택하였고요. JUnit5를 사용하여 테스트 코드 작성을 하였고, 유저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BDD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클린 코드의 기준으로 소나큐브를 적용했고, GitHub 액션과 코드 디플로이를 사용함으로써 CI/CD를 구축하고, 작곡쿨을 연계하여 커버리지가 90%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빌드가 실패하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론트의 기술 도입 배경입니다. 프론트엔드 기술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는 정적 타입 검사를 하고 컴파일 언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자바스크립트보다 안정성이 높고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입스크립트는 타입이라는 추가적인 개념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보고 타입을 통해 이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 코드인지를 유추가 가능해서 코드를 이해하는 데 리소스가 적게 들어가고 유지보수도 쉬워지는 이점이 있어서 타입스크립트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트는 번들링과 빌드 시간 단축, 작은 용량의 이점으로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웹팩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쿼리와 리코일을 사용했는데요. 먼저 서버사이드 데이터와 관련이 깊은 작업은 리액트 쿼리로 상태 관리를 진행하고 API 호출이 적고 컴포넌트 내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상태 공유와 복잡한 의존성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리코일로 상태 관리를 진행해서 클라이언트 데이터와 서버 데이터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클라우드 프론트는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적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높이고 HTTPS를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프론트엔드 트러블 슈팅의 경우 무한 스크롤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요. 최신순부터 게시글 데이터가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게시글의 라스트 아이디를 요청 데이터에 담아서 서버에 요청을 보낸 후 아이디가 역순으로 된 총 10개의 응답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이벤트가 발생하면 인터섹션 옵저버를 통해 타겟 요소가 관측될 때마다 기존에 불러온 라스트 아이디에 계속해서 -10을 하면서 응답 데이터를 총 10개씩 가져오는 과정을 반복해서 무한 스크롤을 구현했는데요. 이 경우에 중간에 삭제된 데이터가 있거나 필터링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 해당 아이디 범위가 비어있게 돼서 다음에 요청할 게시글들이 밀리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 결과 무한 스크롤 시 중복된 게시글이 렌더링되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중복된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버 데이터 요청 시 항상 10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요청한 아이디 구간에 삭제된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10개 이하의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처리해서 중복되는 데이터가 없도록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중복되는 데이터는 없지만 라스트 아이디 -10 범위에 해당하는 게시글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불필요하게 0까지 호출하는 문제가 있었고
항상 반드시 10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크롤 떨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중간에 삭제되거나 필터링된 데이터가 있어서 10개 이하의 게시글을 보여줄 경우 게시글이 적게 보이는 상태에서 다시 스크롤을 내려야 해서 사용자 경험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총 10개가 아니라 0에서 10개의 응답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버에 요청을 할 때 응답 데이터로 다음에 요청할 게시글의 아이디를 받아서 무한 스크롤 요청 데이터로 설정하고 응답 게시글 데이터를 항상 10개씩 받도록 처리하여 해결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라스트 아이디에서 -10을 해서 요청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라스트 아이디 다음 요청할 아이디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하는 데이터도 제외가 되고 서버 호출이 최소화되면서 스크롤 떨림을 완화하면서 모든 문제 상황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액세스 토큰과 관련한 문제도 있었는데요. 엑시오스 헤더에 액세스 토큰을 넣어서 로그인을 진행하는데 액세스 토큰에 토큰 값이 들어오지 않고 널로 들어와서 액세스 토큰을 사용하는 작업 자체가 전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로컬 스토리지에서 액세스 토큰 키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는데 액세스 토큰이 초기화될 때 로컬 스토리지 get 아이템을 호출하게 되고 이 초기화 시점에서 키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토큰이 널 값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동기적인 문제로 액세스 토큰이 로그인을 거칠 경우 로그인 전에 모듈이 로드되어 액세스 토큰 값이 널 값이 되어 토큰을 사용하는 작업이 불가능해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렌더링 시 따로 함수를 만들어서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비동기적으로 액세스 토큰을 가져와서 항상 최신의 액세스 토큰을 가져오도록 하고 토큰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값을 반환하게 해서 널이 되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크롭 관련해서 이미지를 크롭해서 서버로 전송하려고 했지만 크롭된 데이터 타입이 서버 API 형식과 맞지 않아서 이미지 업로드가 되지 않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메소드로 가공한 데이터를 API 형식에 맞게 파일 객체 블록으로 감싸서 가공하여 전송해 해결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엔드의 트러블 슈팅인데요. 백엔드 개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로그인이 필요한 컨트롤러의 테스트 경우 인증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 권한이 없다는 403 에러가 발생하여 테스트를 진행할 수 없는 이슈가 발생하였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목 MVC에 with CSRF를 추가하여 시도했고 403 에러는 해결이 되었지만 권한 부족,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401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with user details를 사용하여 user details를 목 MVC의 authentication principal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목 MVC에서 리퀘스트 바디 어노테이션의 JSON 타입의 데이터는 제대로 받아오지만 리퀘스트 파트의 JSON 타입의 데이터는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요. 파트와 컨텐트를 사용해서 DTO로 전달을 해보려고 하였지만 멀티파트 파일 외에는 다른 값을 받을 때 DTO가 아닌 단일 객체 타입으로 받아와졌고요. 그래서 DTO를 아예 JSON 형식으로 멀티파트 파일로 만들어 같이 전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포트폴리오 전체 조회, 검색어 조회, 트라이 초기화 메서드, 조회수 순서 조회가 수행될 때 n+1이 발생하는 이슈가 발생하였고 연관관계가 설정된 엔티티의 경우 조회 시 데이터가 n번만큼 조회 쿼리에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n+1이 발생했을 때 프로젝트 성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JMeter를 사용해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보시면 처리 시간은 1분 9초, 시간당 처리량은 145.4로 측정이 되었고 예상대로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사용자 수는 1000명이 10번씩 요청을 하는 상황으로 설정을 하여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N+1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쿼리 DSL 플러스 조인 패치 방법을 실현하였고, 이미 쿼리 DSL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쿼리 빌드문에 조인과 패치 조인을 추가함으로써 쿼리를 최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니 콘솔에 찍힌 쿼리가 한 개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처리 시간은 25초로 44초 정도 감소했고, 시간당 처리량은 162%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셜 로그인에 대한 트러블 슈팅입니다. 유저가 처음에 일반 회원가입을 하고 나중에 소셜로 연동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유니크한 유저를 만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카카오톡 아이디와 네이버 아이디를 유저 컬럼에 생성해 각 소셜 아이디 값을 같이 저장하는 방식을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무분별한 데이터 증강을 억제하였습니다. CI/CD에서 스크립트 deploy.sh에서 경로를 설정해 주었지만 자르 파일에 경로를 찾아가지 못하는 이슈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러 로그를 살펴보고 이 파일이 경로를 찾지 못한다는 에러 로그를 캐치해서 경로를 수정하는 방법을 진행하였지만 여전히 실행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예 위와 같은 방식을, 아예 디렉토리를 명시적으로 지정해주는 방식을 사용했을 때 경로를 찾지 못해서 아예 경로를 패턴을 통해 찾아주도록 설정하였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6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